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지난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내렸지만 남부지방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비 내리는 날이 적고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남해안에는 적조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적조 피해액이 역대 최고였기 때문에 올해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오늘은요, 여름철 바다불청객 적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남해안에 대규모 적자 발생을 아주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떨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남해안에 올 들어 처음으로 적조 관심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 우선 경남 고성만 바깥쪽 연안바다에서 600제곱미터 규모의 적조띠가 발견됐고요. 또 경남 전 연안과 전남 여수시 일부 해역에서 유해성 적조 생물이죠. 코클로디듐이 넓은 범위에서 아직 낮은 밀도로 분포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대규모 적조 발생을 대비해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양식 어류를 안전한 해역으로 옮기고 또 산소 발생기를 돌릴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 적조 관련 예보 체계가 올해부터 세분화됐기 때문에 이 관심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이 지난해까지는 사실 적조주의보, 적조경보 이렇게 둘뿐이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적조관심주의보가 추가되면서 적조주의보, 적조경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네. 또한 이 적조주의보 발령 기준 또한 강화됐는데요. 1mm에서 300개 채로 기준이 있었던 것이 100개 채로 강화가 됐습니다. 또 현재 수산과학원은 적조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해역수산연구소와 해당 지자체의 수산사무소와 함께 이 현장 조사 결과들을 종합 분석해 적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적조 발생에 대한 상황은 수산과학원 홈페이지와 또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적조가 생기는 원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적조 현상은요, 이 플랑크톤이 갑자기 엄청나게 번식을 하게 되면서 바다나 강, 호수 등의 색깔이 바뀌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적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물의 부영양화, 그러니까 이 플랑크톤의 먹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과거에는 비누나 세제와 같은 인공적인 오염으로 이 물속의 인성분이 크게 늘어난 게 적조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나 이 연안갯벌의 감소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장마철에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 연일 폭염이 이어지게 되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그 안에 미생물의 번식이 왕성해지면서 적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적조가 발생하게 되면 물속의 용존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어패류의 질식이나 폐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양식 어업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독성 물질이 축적된 어패류를 만약에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이 중독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또 이 지난해 적조 피해는 1995년 이후로 최고였는데 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이 남해안과 동해 일부까지 적조 현상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 적조 피해 역시 250여억 원을 기록했고 또 경남 지역에서는 2,400만 마리가 폐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적조주의보나 적조경보가 발령이 됐다면요, 이미 바다 전체로 적조가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방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유해성 적조예보 시스템을 시범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해성 적조가 유입되기 2주 전부터 적조 발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범 사업을 남해 지역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정혜진 교수팀이 개발한 유해성 적조 발생 조기 예측 및 예보 기술을 이 적조가 아주 자주 발생하는 남해안에 적용을 시키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부는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적조 발생 예측 시나리오와 현장 조사 분석 결과를 2주 간격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수부는 제출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적조 발생 예보를 할 예정인데요. 이 미래부와 해수부는 이 올해 적조 예보 시범 실시를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유효성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전국 규모로 적조 예보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 기자가 말씀해주신 적조주의보나 적조경보 그 이전 단계, 그쵸. 적조관심주의보 그보다 더 1, 2주 네, 전에 그쵸. 미리 2주 전에. 예측을 해주는 거군요. 어떤 기술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정 교수팀이 유해성 적조를 일으키는 아까 말했던 굉장히 유명한
플랑크톤의 일종인 코클로디듐이라고 하는데, 이 코클로디듐에 어떻게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코클로디듐은 이 비로 인해서 육상에서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바다로 유입하게 되면 이 다양한 식물성 플랑크톤 간의 먹이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체수가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이 바닷물 속에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먹이가 많아지게 되면 규조류, 그리고 또 소형 편모류, 그리고 코클로디듐 등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게 되는데, 이때 이 인체나 생물 전체계에서 무해하면서도 성장률이 최대 6배나 빠른 규조류가 가장 먼저 번식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규조류가 가장 빠르게 번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듐이 억제가 되게 되고, 이 코클로디듐은 먹이 경쟁자가 많이 없는 바깥 연안, 그러니까 바깥 바다로 옮겨가서 번성을 한 끝에 다시 연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건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아하니 이 코클로디듐은 표층 수온이 22도 이상, 또 일주일 이상 동안 30mm 이하의 비가 적게 내리고, 또 일사량이 굉장히 많으면 규조류가 그리고 그럴 때 규조류가 적게 됐을 때 최대로 코클로디듐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시범 사업이 좀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고요. 또 이렇게 적조 생물의 성장을 살피는 방법 말고도 적조 예방에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또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성 영상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적조 모니터링에 활용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네. 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요, 이 공동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적조 현상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 위성을 통해서 다양한 빛 신호와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네. 이 측정된 데이터의 오차를 보정하고 또 여러 영상들을 결합시켜서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친 끝에 이 적조 모니터링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요, 1년 이상 걸친 이 위성 정보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 적조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개발된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대용량의 이 위성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데이터도 함께 추출할 수 있어서 적조 현상 탐지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정부에서도 적조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 이 지난해 사실 적조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작년의 피해를 거울 삼아서 양식장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류를 방류하게 되면 폐사했을 때보다 정부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는 이 어류를 방류했을 때나 어류가 양식장 안에서 폐사했을 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의 기준이 같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식장을 운영하는 이 어부들이나 업자들이 굳이 방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수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최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50%는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30% 해주고 자가 부담을 20%를 하는 형태로 양식장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해수부는 올해부터 정부 보조금의 지급 비율을 최대 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90%까지 높이고 자가 부담 비율을 1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적조나 집중호우로 폐사하는 어패류를 합법적으로 매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관련해서 아무래도 폐사를 하는 것대로 그대로 냅두는 것보다는 방류를 했을 때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부분으로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이 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 역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자연 현상인 적조를 근본적으로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또 바다가 빠르게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적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